지금 집값이 좀 올랐어요. 얼마 안 되는데 얼마 정도가 올랐죠? 지금 거의 뭐 한 1,500, 2,000 정도 올랐으니까 뭐 그냥 뭐 몇 달 동안 지금 수익률이 거의 100%지. 저 들어간 만큼 올랐어요. 제가 부동산을 샀습니다. 저 드디어 우리 김 PD가 등기를 쳤습니다. 아우 축하해요 다시 한번.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산 겸 제 느낀 점 이런 거 하고 우리 노쌤 자랑 좀 제가 해드리려고 영상 찍는 거예요. 이번 주는 아니죠. 저번 주에 부동산 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노쌤 만났을 때부터 좀 차근차근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 결정을 한순간에 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부동산 살 수 있는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결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됐냐. 그럼 주제별로 좀 얘기를 하면 첫 번째가 어떻게 집을 사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냐. 그 전까지에 어떤 생각을 했다가 어떤 계기로 이제 집을 어찌 보면 부족한 금액으로 어떻게 해서 집을 사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내가 왜 집을 사야 될까? 사실 저는 뭐 몇 년 전도 아니죠.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대학생이었고 지금은 대학교 자퇴하고 그냥 일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부동산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이 집 사시면 거기에 그냥 있었고 서울에 지금 사는데도 뭐 월세 전세 전전했고 근데 요즘 약간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근로소득이 예를 들어 뭐 한 2, 300만 원 뭐 많이 버시는 분들은 뭐 월에 한 4, 500까지도 벌겠죠. 근데 그렇게 벌어도 1년에서 많이 모으면은 뭐 한 3천만 원? 뭐 진짜 많이 모으면은 뭐 한 4천만 원? 이렇게도 모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서울 부동산 중위 가격이 한 8억, 9억 하잖아요. 9억이 넘죠. 9억이 넘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가지고 5천만 원씩만 모은다고 해도 이거 정말 잘 모으는 거죠. 그렇지. 5천만 원씩 모아도 9억 넘으면 몇 년을 모아야 되는 거야? 한 18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계 보니까 그 일반적인 가정에서 돈을 하나도 안 쓰고 20년 정도 모아야지 서울 집 하나 이제 산다고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월급이 5년 동안 뭐 3% 올랐대. 3.8% 이렇게 올랐는데 집값은 거기에 비해서 뭐 7배, 8배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제 그게 지금 얘기한 통계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지금 20대, 30대, 뭐 40대 현역 직장인들은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근로소득으로는 집을 못 산다는 거를. 특히 서울에, 뭐 경기도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눈에 많이 돌리고 있잖아요. 뭐 주식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제 주위 어린애들은 뭐 토토한 애들도 있어요. 뭐 사다리 게임 하는 애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막 눈에 돌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돈을 차곡차곡 모아도 자기 집을 못 사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돈을 어떻게 모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도 사실 특별히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대표님을 좀 우연하게 만나게 된 거죠. 유튜브를 계기로 해서 맨 처음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 부동산을 제가 알게 되잖아요. 이걸 편집을 하면서 맨날 들으니까. 그쵸. 서당계 3년 한 거잖아. 그렇죠. 저도 지식이 늘면서 하니까 많이 늘으니까 이제 부동산으로 저도 자산을 좀 늘리고 내 집 마련을 내 집을 살 수가 있겠구나. 서울에서 살만한 집을.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에 입문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사실 뭐 아무리 내가 뭐 유튜브 보면서 이제 내용 들으면서 편집하면서 하지만 가진 돈도 부족했고 뭐 어찌 보면 이게 실제 가능할까? 그런 좀 그러니까 들은 거랑 실제 해본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막상 이제 집을 사야겠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고 내가 이제 권유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실제 진행했던 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근데 그런 거 말하면서 제가 두 가지 더 말할 게 있는 게 그러니까 일단 뭐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잖아요. 옆에 이제 전문가가 계시니까 이제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하는데 두 가지에 이제 좀 의심이랄까요? 의심이라기엔 좀 그렇고 좀 뭐 걱정이 있죠. 우려. 일단 첫 번째는 부동산 투자를 제가 누구한테 한다고 노쌤하고 같이 한다고 얘기는 거의 안 했어요. 왜냐면 하면은 보통 시선이 어떠냐면은 사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알아보고 해봐. 뭐 기획부동산 아니냐. 뭐 그 사람 확실하냐, 실력이 있는 거 맞냐. 근데 그럴만도 한 게 부동산에서 사기꾼들이 좀 많더라고요. 많죠. 그런 분야들이 몇 개 있잖아요. 뭐 보험도 그렇고
뭔가 이제 막 사기 뒤통수, 마케팅도 사실 뒤통수 치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중고자동차도 그렇고. 아, 그쵸, 그쵸. 저도 처음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예 무지하다 보니까 노쌤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할 제 여력 자체도 잘 안 됐고, 주변에서는 항상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엄마하고도 말씀할 때도 엄마도 뭐 부동산을 고르기 전에는 뭐 적어도 10곳은 들른대요. 또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부동산에 뭐 할 수 있는 사실 돈도 없었고, 뭐 지금도 그래 돈이 많게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딱히 부동산에 처음부터 투자하겠다는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지내다 보니까 노쌤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쌓여가고, 그리고 보다 보면은 저도 감질맛이 나잖아요. 아, 이게 꼭 내가 투자하는 건 아닌데 옆에서 투자해서 이제 자기 집을 가진다는 게. 또 벌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렇죠. 저는 지금 집이 전세니까 언젠가는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노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노쌤이 저를 흔쾌히 도와준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었죠.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살 때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 두 번째 좀 걱정거리. 그죠, 걱정이죠. 이거 공감 많이 될 거예요. 이 집값 상승에 대해서 아, 그렇지. 이게 말이 정말 많아요. 이게 꼭지가 아닐까 이런 그쵸. 우려. 꼭지가 아닐까. 왜냐면 저도 사면서도 그래도 솔직히 집을 산다는 거는 부동산 하락론자들도 집 살 때는 기대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 집 좀 오르지 않을까? 아, 그렇지. 당연히 사람은 기대를 하잖아요. 내 집이 조금 더 가치 있어지기를 바라는 입장이니까. 집을 살 때 저도 솔직히 엄청난 기대를 하고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일단 제 투자금 자체가 적기도 하고, 이제 그냥 노쌤이랑 같이 하면은 그래도 뭐 소정의 이득은 있겠지. 하지만 저는 그냥 경험 삼아 부동산 이 경험을 빨리 앞당기고 싶어가지고 등기를 빨리 떼보고 싶어가지고 한 게 컸거든요. 이게 왜 제가 빨리 등기를 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최악의 경우는 안 되면 내가 들어가 살면 되잖아. 살 곳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뭐 이런 다른 투자처는 그냥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 근데 이제 김 PD한테 그때 얘기했던 거잖아. 아, 내가 프리랜서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고 하면 나중에 결혼을 할 거 아니야, 그래도. 그럼 그때 집 한 채 있다는 거는 결혼할 때 큰 이 메리트가 될 수 있다. 그쵸. 그것도 내가 얘기를 했던 거지. 필수제라.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 막상 내가 집을 사보니까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지. 그렇잖아. 그렇죠. 이제 뭐 공급 대책이 나온다, 뭐 또는 네. 또 뭐 규제가 나왔다, 뉴스 기사가 나오면 이게 좀 약간 와닿지 않아요? 이게 그 떡도 먹어먹은 놈이 이제 잘 먹는 거고. 그치, 그치. 고기도 먹어본 사람 먹고. 이번에 집을 사니까 아 이제 제가 어제 친구랑 있었거든요. 근데 괜히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제가 산 아파트 검색해봐가지고 집값 한번 보고 네, 주식하기 하는 마음이 이제 그런 마음이겠죠. 이제 그런 걸로 한번 보기도 되고, 이제 뉴스 기사도 막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이제 뭐 장관이 뭐 했네, 뭐 정책이 뭐가 나왔네. 이제 평소에는 사실 눈에 잘 안 보였죠. 그나마 이제 부동산 유튜브를 PD를 하고 있으니까 눈에 좀 봤는데, 이제 제 집이 생겼잖아요. 이제 그 가격이 뭐 오르나 떨어지는 관심도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좀 들어와요. 한 번씩 그냥 더 클릭하게 되고, 집값 상승을 몸소 겪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체감이 확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부만 할 때랑 다르잖아. 맞아요. 그래서 집값 상승이 맨날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는 뭐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했네 하는데, 이번에 실제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 세입자도 만나고 세입자분도 만나고 해서 진짜 실제로 공급이 많이 없구나. 이분이 집을 구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았대요.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공급이 실제로 많이 없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가격 경쟁도에 들어가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고, 그런 걸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보시는 분들한테 사실 우리가 자금이 엄청 부족했잖아요. 투자금 들어간 것 아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동네에 네. 어떤 집을 첫 내 집으로 샀는지 여기 공개할 수 있나요? 자막으로 이제 집주인 탁 그치. 뿌듯하죠. 수박 하나 걸어줘. 네, 추. 그러니까요. 경추. 김 PD. 제 나이 또래 집주인이다. 제 친구들 중에 집주인 거의 없어요. 최초.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저는 집을 샀는데, 근데 이게 사실 저 노쌤이 이 지역을 추천 지역으로 하시려나? 라고 생각은 아직 영상에서 말하신 적은 없어요. 시흥이거든요. 경기도 시흥. 네, 경기도 시흥입니다. 경기도 시흥의 4호선에 역세권의 25평 구축 아파트예요. 아파트고 한 1억대 중후반쯤에 들어갔고, 이제 실제로 제가 들어간 돈은 2천만 원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전세로 레버리지 한 거죠. 내 집 마련을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았고, 더 좋았던 거는 사고 나가지고 지금 집값이 좀 올랐어요. 얼마 안 되는데. 얼마 정도가 올랐죠?
지금 거의 뭐 한 1,500, 2,000 정도 올랐으니까 뭐 그냥 뭐 몇 달 동안 지금 수익률이 거의 100%지. 저 들어간 만큼 올랐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게 진짜 그게 이제 실감이 되잖아. 이게 설마 여기도 뭐 집값이 오를까 했잖아. 그냥 반신반의 했는데 그만큼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다는 거. 1억대 집도 지금 오르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네, 이제 뭐 1억 이하는 2억 이하는 거의 매물이 없죠 지금. 네. 시흥이라고 하면은 진짜 약간 서울에서 거의 끝이거든요. 그치. 그리고 이제 우리 사는 것도 거의 뭐 30년 다 돼가는 아파트잖아. 네. 좀만 나면 바다예요. 바다 집값도 오르게 생겼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걸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투기나 이런 걸 조장하는 뭐 투자를 막 해라 이런 영상이 아니라, 저는 그냥 내 집 마련을 좀 가능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이 절대 늦지 않았어요. 미리 좀 사놓은 거죠. 그쵸. 오르기 전에 근로소득이 그쵸. 오르는 걸 못 따라가니까. 그렇죠. 이 집값 오르는 걸 못 따라가니까 이제 미리 우리는. 그렇죠. 나중에 집값 올라가지고 그 집업이, 제가 지금 1억 중후반대에 샀지만 막 2억 초2가 되면은 제가 살 돈이 안 되잖아요. 전 그만큼 돈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만큼의 근로소득이 안 쌓여요. 그러니까 제 근로소득 월등히 추구하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집값 오르는 속도가 근로소득을 따라잡을, 그냥 월등히 넘어설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여윳돈이 있다고 하시면은 기회가 될 때 그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항상 말하시는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내 집 마련을 빨리. 김 PD가 이제 완전 뭐 개천고 노선생 주니어가 된 것 같아. 주니어. 네. 이게 이제 등기를 한번 쳐본 사람의 이 변화된 모습인 거지. 네. 이 확신. 그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가지면은, 제가 이번에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저 스스로 느끼는 것도 있는데, 심리적인 안정감도 있고, 그래도 뭔가 해냈다는 기쁨도 있고, 그리고 좀 어른이 됐다는 느낌도 있어요. 네, 저는 부모님이 항상 이제 그래도 집을 가지고 있으신 모습이 뭔가 멋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자기 집에 딱 있다는 게. 이제 안정감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내가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망하든 뭐 회사를 잘리든 내가 뭔가 이 자산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거. 네. 이거 뭐 정한 되면 이거 하나로 그냥 대출을 받거나 나중에 또는 뭐 이걸로 또 어떻게든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하나 있는 거잖아. 돌아갈 때가. 네. 그게 그 심적 안정, 심리적 안정에 큰 효과를 네.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진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좀 운이 좋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저는 아마 노쌤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제 내 집 마련은 맨 처음에 하는 거 한 36살? 그것 때문에 빠른 거야 사실. 그렇죠. 막 37, 나 그거 생각나. 어떤 거요? 우리 이번에 집 샀는데 세입자가 되게 착한 우리 그쵸. 90년대생 신혼부부였잖아요. 네. 그 친구들도 깜짝 놀라는 거지. 이거 주인이 왜 이렇게 젊냐. 그쵸. 그리고 어떻게 돈이 이렇게 많아서 집을 샀냐는데 원리를 아예 모르고 있었잖아, 이 친구는. 이렇게 집을 산다는 걸 모르고 있는 친구였잖아. 사실상 95%가 자기 돈이잖아. 그쵸. 전세 대출까지 받고. 그분이 낸 거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고 자기 돈 다 연끌하고 그래서 전세를 사는 거고 우리는 그 전세를 이용해서 그 차액 5%로 집을 산 거잖아. 거의 막 5%, 10%로. 그러니까요. 10% 정도 들어갔겠네. 거의 90%는 세입자 돈. 우리는 10% 돈으로 집을 미리 사놓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젊잖아요. 20대잖아요. 근데 20대 중에는 이런 내 집 마련의 원리를 모르는 애들이 거의 정말 99%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은 다 몰라요. 대부분은 뭐 예를 들어 제가 1억 중후반대 집을 샀다고 하면은, 너 1억 중후반대 돈이 어디 있어서 그걸 샀니? 왜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그걸 산다는 걸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알아도 그치. 조금 엄두가 안 나지. 엄두가 안 나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그렇죠. 어디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방법도 어렵고, 가서 부동산하고 가면은 뭘 얘기를 해. 부동산은 고수들이잖아요.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은 딜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저는 좀 운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노쌤을 우연히 만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노쌤이 사실 바쁘시고 한데 아무나 해주시는 분도 아닌데, 뭐 저도 노력해서 서로 합이 잘 맞은 거죠.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저를 이렇게 집도 사주시고, 좋습니다. 네. 근데 하나 말할 거는, 저도 돈을 냅니다. 네, 저 공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원스톱 비용이랑 그런 걸 다 지불을 하고 하는 겁니다. 노쌤한테 그런 걸 다 지불하고 이제 정당하게 받는다는 점. 그래요. 일단 저는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잘 했고요.
그리고 노쌤 원스톱 통해서 하니까 솔직히 편했어요. 솔직히 편했어요. 노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고 저는 가서 뭐 계약서만 쓰고 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영상에서 이제 제가 PD로서 그리고 노쌤의 상담을 받고 구입을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그 제가 아까 영상 처음에 말했던 그런 근로소득으로는 이제 집을 사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점, 정말 고소득 그런 전문직 종사자가 아니면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식 뭐 이런 거 관심이 많겠죠 다. 근데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다면은 아마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아직 할지를 몰라서 또는 고민만 하시는 분도 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뭐 다른 영상에서 유입이 되셨거나 그런 분들이라면은 노쌤이 그래도 저는 뭐 남들은 보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오늘은 뭐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못 얻으신 분들은 이전에 영상들이 많아요. 영상이 뭐 한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은 뭘 믿어? 하겠지만 영상이 이제 30개가 넘어가니까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은 노쌤이 이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본인 가치관하고 맞다, 이 사람이 믿을만하다, 뭐 믿고 맡길 수 있겠다 그러면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더 궁금하시면 블로그도 있거든요. 블로그에는 노쌤이 진짜 삼성 퇴사하고 나서부터 이제 쓴 글들이 있어요. 그때를 보면은 아마 조금 더 노쌤의 마음을, 왜냐면은 뭐 실력이 있다는 거는 뭐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맡기고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실력이 많잖아. 네네 있는데 이제 믿음의 문제겠죠 사실.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그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꼭 노쌤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은 뭐 지금 당장 내 집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래도 여유금이 있거나 대출을 해서 본인이 그래도 어느 적정한 선 내에서 그걸 땡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지금 내 집 마련을 이거 영상을 보고 있으면 분명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세요. 네, 이렇게 이제 확신을 차서 얘기를 하는구나. 네. 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개천고 노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아무것도 없이 상경해서 지금의 어찌 보면 약간 자유를 좀 누리고 살고 있는 건데 경제적 좀 융택감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근데 지금 아직도 이제 그런 방법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내 집 마련이 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내 집 마련을 빨리 하는 사람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도 좀 이 계층 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 저도 이제 김 PD가 내 옆에 있는 어찌 보면 나의 가장 측근 중에 또 한 명인데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내 집을 마련을 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를 좀 보여주면 좀 무주택자들 또는 20, 30대들의 그 청년들에게 희망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번에 이제 김 PD님의 우리 집을 사주는 한번 이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딱 이 말 하고 끝냈으면 하는 거 하고 딱 끝냈으면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다 웬만한 거 다 얘기하긴 했어 사실. 웬만한 거 다 이야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대표님이 아닌데 다른 분이 맨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0 아니면 1이거든요. 하지 않으면 0이고 하면 1이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하지 않아서 그냥 0이면은 사실 나한테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네. 없지. 저는 지금 1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리고 1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사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장담은 못 하겠지만 1을 선택한 데에 대해서 되게 저는 만족을 하고 있고. 네. 괜찮네.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이제 본인 선택에 대해서 전 책임만 질 수 있다면 0도 선택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계속 마음에서 뭔가가 일어나시는 분은 사실 1을 원한다고 그렇지.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이 고민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뛰어갈 바에는 빨리 당연히 심사숙고하되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미련 없이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집을 사냐 안 사냐. 근데 안 샀는데 또 사야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최대한 빨리 그거를 결정하는 것도 지금 우리 김 PD 얘기한 것처럼 엄청난 선택과 의사결정에 어쩌면 효율을 가져오는 거죠. 이거 올해 결정 안 했어. 그럼 내년을 또 봐. 또 내후년을 봐. 이러다 계속 마음만 여기 붙어 있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마음 고생하고 가족 간에도 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문제고. 진짜 막 다 요즘은 정세도 막 나라가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세계 LH 사태에다가 지금 뭐 세계 막 다 난리여가지고 이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빨리 장담할 수 하나 있는 선에서 빨리 하나 잡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아, 정말로. 자, 우리 27년 27세. 동안 집이 없다가 이번에 불과 3일 전에 네. 예, 첫 내 집 마련을 한 우리 김 PD의 좀 진솔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힘들게 어찌 보면 이제 계속 영상 편집만 하다가 오늘 이제 집주인이 된 기념으로 그쵸. 이게 플래카드 나와야 돼. 그렇죠. 그러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인공.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또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또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인사하자 우리.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계속 올라올 거니까 저희는 지치지 않습니다. 계속 올릴 거예요. 네. 부동산 달인이 여기 있으니까 뭐 영상도 보시고 상담 받아보실 분은 상담도 받아보시고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